이곳이 어디죠? 자, 이곳은 우리 승엽 PD님의 경매로 처음 낙찰받은 물건 내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배우면서 이제 낙찰을 이렇게 받은 건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낙찰받고 명도하고 인테리어까지 하고 매도만 되면 한 사이클을 완전 돌린 거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 3개 빌라만 조금 하나의 컨텐츠로 올라갔었잖아요. 3개 빌라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네. 저는 이미 한 사이클을 돌리긴 했습니다. 그렇죠. 제 아파트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매사업자 그 세금 그 처리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처음이니까. 그거 셀프로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정규 수강생들 맞지. 특혜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카톡을 드렸죠. 저도 정규 수강생입니까? 아니 나는 그거 보고 뭘 이런 걸 물어보나. 당연히 안 되지 라고. 지금 세금만 내면 완벽하게 한 사이클이 끝난다. 맞아요. 여기는 먼저 낙찰을 받았지만 명도가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다실주택자네. 하나 더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도. 아파트 요즘 입찰 계속 하고 있죠. 맞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촬영했을 때 이제 입찰하기 전이었나? 입찰하는 날에 와서 했다. 그때 촬영을 외부에서 했고 내부는 못 봤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명도까지 다 됐는데 그 과정에서 좀 많은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썰 좀 풀어주십시오.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거 힘들다.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긴 하더라고요. 번호를 그때 남기고 가는 것까지 영상이 나왔거든요. 번호를 남기고 한 이틀 뒤에 연락이 오셔서 이사 갈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너 잔금 안 쳤잖아. 세게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럼 잔금 치고 오겠습니다. 그것도 통상 전형적으로 나오는 스타일이긴 해. 유형 중에 하나. 근데 거기서 내가 잔금을 치면 빨리 나가려고 하나? 최대한 잔금을 늦게 치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잔금을 풀로 기간을 채우지 않고 잔금을 빨리 치니까 이자를 내게 되잖아요. 이제 그 명분으로 제가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간을 좀 달라. 기간을 주면 이사비를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사가 미뤄지는 거예요. 이사비를 근데 받아야겠다. 갑자기. 말이 바뀐 거지. 사장님 근데 제가 이자를 3개월 이상 냈다. 이자만 80만 원씩 지금 200 얼마를 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싱크대를 한 2년 전에 했는데 떼서 가겠다. 근데 또 일리가 있어. 자기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면 가지고 가고 싶겠지.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가셔라. 가지고 가면 철거 비용이 줄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차피 인테리어 할 거니까. 가져가셔라 했는데 다행히 있더라고요. 이자를 좀 내긴 했지만 그래도 싱크대를 살렸다. 내 생애 처음으로 인테리어 업체한테 견적도 받아보고 도마쌤 거랑 비교도 해보고 하면서 영상을 찍어놨는데 진짜 이게 다른 집이거든요. 환골 탈퇴해서 지금 이 상태가 됐는데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직도 계약이 안 된 거 아니냐. 지금 빈집인 거 보니까. 손님들은 오고 있냐.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막 자주 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통씩은 집을 본다고 오고 계시고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가격을 좀 더 높여도 되지 않냐. 2억 2,200에 받아서 2억 5천에 매도를 한다. 여기서 1,000에서 500만 남기면 좋겠다라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하고 보니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2억 7천도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2억 8천까지 내놔도 된다 라고 하셨는데 겨울이라 어차피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맞아요. 제일 비수기. 깎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리지 말고 기다리는 게 낫겠다. 이래서 보고 있는 상황. 아니 그래도 지금 이런 시즌에 집을 와서 본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봄이었으면은 제 생각엔 계약이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PD님도 여유를 갖고 걸릴 걸 생각하고 낙찰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4층이고 하니까 우선순위가 조금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배운 게 있습니다. 아니 유튜브 보면 빌라를 하면은 썩은 빌라 하지 마. 탑층이나 엘베 뭐 이렇게 없는 썸네일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마. 약간 이러잖아요. 제 거는 서울 빌라기 때문에 그렇죠. 좀 괜찮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썩은 빌라를 진짜 안 하는 게 맞나? 수강생분들 너무 빨리 매도를 하시니까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을 볼 때 안 되면 이렇게 쓰지 뭐 라고 목적을 너무 다양하게 놨던 것 같아요. 실거주도 할 수 있지만 애매한, 단기 매도도 할 수 있지만 좀 애매한 가산점을 주면서 가격이 높아졌구나. 차라리 단타 매도를 잘 되는 지역 그런 데를 했으면 또 어땠을까? 이걸 해야 되는 용도는 다 같이 할 수는 없는 건데 하나만 선택은 해야 되는 거는 맞고 정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급했어. 더 좋은 물건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회비용이다. 그 초보자들은 그걸 몰라. 감정이입을 하지 말라는 게 예를 들면 여기만 정말 유일한 그 어떤 의미가 있는 집이라면 여기를 꼭 받아야 되면 높게 쓰는 게 맞는데 상계동에 있는 그 어떤 빌라여도 우린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놨을 거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조급할 이유는 없어요. 저도 뭐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거기는 해요. 교육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수강생들의 낙찰 사례를 소개하잖아요. 그게 또 빨리 나도 해야 된다는 거를 또 심어주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저도 요즘 좀
좀 고민이에요. 심지어는 교육을 듣는 중에도 우린 많이 봤잖아. 입찰도 못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배우고 있는데 입찰해야 되나? 그러다가 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적당히 이제 배웠다 싶으면은 좀 자기만의 그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계속 반복 입찰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물건은 좀 더 낮게 써도 된다. 예를 들면 여기는 공시지가 1억 이상의 물건이었고 네. 다주택자가 못 들어오는 물건임을 좀 간과했다. 그럴 때는 좀 더 낮춰도 된다. 그런 걸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이런 빨간 글씨가 있으면 좀 더 낮춰도 된다. 그런 거를 좀 귀를 열고 들어라. 그게 참 알고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물건이 좋아 보인단 말이죠. 꼭 받고 싶으니까 또 높이고 계속 추스리는 연습을 하는 게 고수로 가는 게 아닌가. 고수가 별다른 게 없어요. 결국 입찰하는 거 똑같고 똑같은데, 고수는 폐찰에도 타격이 없는, 계속 그거를 반복한다는 게 저는 거기서 오래 살아남는 진짜 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경매 쪽으로 이제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아파트도 솔직히 기회예요. 다하구도 너무 하고 싶어. 내가 돈이 없는 게 한탄스러운 거야. 내가 돈을 아니, 이 나이엔 돈이 부족한 게 맞아요. 옛날에 그 폭등기를 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와, 이런 시절이 또 올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지금 같은 때도 뭐 IMF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안 좋잖아요.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놓고 좀 정상화될 때까지만 기다려도. 그니까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다행인 건 물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풀어주기 마련이거든요. 거래가 안 되니까. 돈도 돈이지만 남들이 다 피할 때 뭔가 투자할 수 있는, 경매는 사실 경제가 어려워져야 기회거든요. 그쵸. 많이 성장했대요. 그쵸. 나 좀 큰 거 같지 않아? 네, 원래도 좀 크긴 했는데. 돈 열심히 벌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부자 됩시다. 열심히 살자. 열심히 하자. 좋습니다. 네.